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문각 종로고시학원에서 구급공무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경품 추첨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개인별로 지급된 구급공무원 설문지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지급되는 도서문화 상품권은 안내 데스크에서 오늘 받으신 참석증 그리고 설문지 반납하시면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약 9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학습 방법과 모든 궁금사항을 콕콕 찝어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학 수업을 담당하시는 이권 교수님. 두 번째, 영어 수업을 담당하시는 박철선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각 종로고시학원 최필환 교무국장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유익하고 소중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순서로 행정학 수업을 담당하시는 이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입장하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공무원 되시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냥 관심이 조금 있어서 왔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나요? 하고 싶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꼭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런다면 딱 세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기, 반전에 관한 얘기하고 우리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누구한테는 어떤 그 계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반전이 있게 마련이죠. 어떤 때는 휩쓸려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결정이 해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계기가 우연히 올 수도 있고 자기 의도에 의해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한테는 글자 보이죠? 어떤가요? 저 뒤에 계신 분 글자 보인가요? 안 보여요? 조금 더 크게 써볼게요. 보이나요? 그래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사인이네. 사인.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은 이루가수였죠. 매니아들 몇몇 층에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이루가수에 불과했었죠. 이 친구가 언젠가 갑자기 한 10개월 정도 딱 사라졌다가 나타나니까 이루가수가 어떻게 됐어요? 월드 스타가 됐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유튜브죠. 그냥 유튜브만 있었나요? 두 사람이 결정적인 그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미국의 배우죠. 한 사람은 여배우,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의 여배우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ABC 방송에서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싸이가 나와가지고 말춤 췄던 광경 기억납니까? 그때 있었던 여배우 깜짝 놀랐죠? 갑자기 뒤에서 나와가지고 말춤 추는 바람에, 그죠? 그 여배우.
찾아보세요. 이따. 또 한 명의 배우가 있어요. 톰 크루즈. 두 배우가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들고 있죠.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딱 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두 배우의 그 팔로워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래서 불과 10개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사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0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반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내가 스스로 결정했건 아니면 우연히 결정된 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이 어쩌면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느냐 아니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에 공무원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느냐 아니면 뭐 안 될 수도 있느냐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그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거기에 관한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요건 뭐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죠. 절대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 뭐 죽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상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상수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찌 해볼 수가 없어.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활용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 그나마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방식,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 현장에 와가지고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일단은 기력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불안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고 소심해진 것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되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더라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요. 삶의 방식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공무원 시험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기 몇 정거장만 이렇게 건너가면 뭐 노 하는 동네 있죠? 그 동네 가면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급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대개 4년, 5년, 6년 이렇게 시험의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언제까지 시험의 고수로 남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얘기는 뭐냐?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되죠. 대담하게 맞서라라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춤주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 선택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번 선택하면 시간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 뭐든지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맞서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온 몸으로 부딪히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1년이라는 기간을 인생에서 한 몇 년을 더 앞당겨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 내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가져다 줄 거예요. 문제는 이것과 이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대 출발을 해가지고 몇 년 공부를 하면서 그 20대를 전부 다 낭비해버린다 그런다면 이건 너무 손해예요. 20대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30대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그 세대에는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가서 탈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고자 한다 그런다면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자기 모든 걸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 던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은 냅둬두고 그 주어진 시간을 내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한테 달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박철선 교수님께서 영어 집중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철선 교수님은 현재 방문각 종로고시학원 영어 전담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영어 박철선입니다. 예. 혹시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영어 그 프린트 자료?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좀 설명 좀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요, 그 공무원 영어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 한 장짜리로 요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보니까 이제 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영어에서 지금 공무원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평균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공무원을 합격하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가장 큰 난관이 된다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근데 지금 일단 영어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공무원 자체로만 말씀을 드리면 뭐 100%인 게 별로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시간 투자를 하시고 계속 이 공무원 쪽에서 이제 수업 생활을 이제 준비하시다 보면 일단은 100%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 합격은 다 하시더라고요. 합격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나 싶겠지만은 일단은 합격의 그 시간이 문제인 것이지 일단은 뭐 1년 안에 붙으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뭐 5년 정도 안에 붙으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만약에 이쪽을 선택을 하셨다면 끝까지 포기 않고 끝까지 가신다면 일단은 시간의 문제인 것인지 어떤 그 OX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제 경험상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일단은 최대한 합격은 할 건데 최대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제를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물론 가장 이상적인 점수는 일단 만점이 되겠죠. 이제 공무원 영어 이제 만점 받으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점수가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균을 내보면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비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영어 자체에서 수비적으로 하신다면 대략 80점 정도면 타 과목이 어느 정도 받쳐줌으로써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근데 만약에 평균적으로 이제 합격하고자 하는 점수 때는 이제 85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 자체가 경쟁력을 갖고자 한다면 대략 이제 90점 정도 해서 일단은 이 전제를 일단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제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일단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일단은 점수대가 저희는 이제 80에서 90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90점을 목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그 여유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영어 자체는 끝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동사에 대한 어떤 유형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영어 자체를 공무원 영어를 접근하실 때 영어 자체가 끝이 없다는 어떤 그 막연함을 가지고 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영어에는 일단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분량을 딱 정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회독수를 반복하신다면 저희가 원하는 물론 100점을 담보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담보할 수는 있다라는 거 일단 그런 마인드로 일단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냐면 나중에 되면은요 중요한 것보다는 계속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뭐 제가 못 봤던 거 아니면 새로운 유형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어떤 그 영역만 맞춰줘도 기본적으로 이제 80점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인 말씀은 공무원 영어에는 끝이 있으니까 일단은 반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에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 조금 더 이제 세분화 시켜보면 그게 그 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영역별 목표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그 세부조 좀 보면 일단은 공무원 영어 같은 게 가장 출발이자 끝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입니다. 어휘. 왜냐하면 어휘 쪽에서 출제 문항은 2문항이고 이게 회화랑 이디엄이 합쳐지게 되면 대략 6문항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초반부, 이게 전반부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어휘 있잖아요. 필수적인 어휘를 하죠. 필수적인 어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어휘에 대한 어떤 정리 기간이 저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공무원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평상시 어떤 리딩이라든가 이제 그래마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제 어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희가 파이널 때는 단순히 뭐다 어휘 쪽에서 출제되는 어휘만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기본 어휘, 그리고 마무리는 출제되는 어휘 쪽으로 해서 조금 이제 심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휘가 잘 암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독해지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들을 받아들이면서 암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간 안에 이제 어휘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문맥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어별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개를 외웠을 때 이 정도 지나면 대략 한 40개에서 50개의 단어가 드랍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휘 쪽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옆에 보시면 그런 얘기 써 있잖아요. 테스트 및 이제 순환 관리다. 그러니까 순환 관리라는 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일단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만각곡선을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해야 되는 어휘를 정해놓고 만각곡선을 따라서 회독수를 반복시킬 겁니다. 회독수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영어과에서 따로 계속 이제 관리를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 기본 어휘 정립 안에 그 영어 단어 외우실 때 좀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암기하는 이제 그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쓰고 외우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쓰고 외우시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 단어 자체가 이제 발음 나는 대로 그런 책이 있죠, 그죠? 어떤 선생님 책이 계신데 발음 나는 대로 해서 어떤 연상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어원을 좀 분석을 해서 파생어를 끌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물론 이제 그 어휘 자체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지고 외우는 방법도 쓰긴 쓰지만 일단 기본은 어원 분석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 좀 파생어를 좀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문법 보시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요 어떤 큰 흐름이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지금 예를 들면은 딱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는 어떤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딱 보고 딱 맞추는 마치 이제 토익 같이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5초에서 20초 안에 이제 이거는 무슨 문제네 투부정사 문제네 투부정사는 이거네 해서 딱 맞추는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런 문제도 이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문장 구조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암기가 아니라 문장 전체에 대한 어떤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법 같은 경우에 크게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단은 영어 자체에서 분류를 시킬 겁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분류법은 뭐냐면 이거는 빈출되는 거, 뭐 별표 5개, 요거는 잘 출제가 안 되는 거, 별표 1개. 요런 분류법도 제가 이제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영어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파트. 그리고 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영어 자체에 대한 어떤 암기에 대한 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중요도와 어떤 이해와 그리고 암기 요 파트로 제가 3분할 시켜가지고 처음에는 이해하시면서 중요한 거 먼저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반드시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뭐 명사의 수라든가 그죠? 관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뒤로 갈수록 암기할 부분을 따로 뽑아서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법 자체는 기본적인 스타트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의 이해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어떤 활용, 마지막에는 파이널 해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그 3번째 보시면요, 그 문장 구조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구문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장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독해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들어본 얘기 있잖아요. 뭐 it은 가주어가 되고 투이하는 진주어가 되고 이런 게 어떤 그 문장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예전에는 독해에서 많이 활용이 되다가 요새는 이게 어디까지 지금 확장이 됐냐면 문법에서도 지금 문장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밑줄 딱 가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저희가 바로 이제 인지가 돼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국가직을 문제를 보시면 밑줄이 딱 갔는데 해설지를 보면 알아요. 해설지를 보면 이게 이 문제였네, 뭐 관계사 문제였네, 아니면 투부정사 문제였네, 분사 문제였네. 해설지를 보면 아는데 그 중간 과정이 빠져있다 보니까 문제를 현장에서 풀 때는 이게 무슨 파트인지, 어떤 파트에 어떤 문제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3번째 보시면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옆에 보면 나와 있죠. 문법 문제에 있어서 어떤 활용 연습이다.
즉 이거는 뭘 잡는 거냐면 각각의 어떤 문제에 따른 어떤 논점을 잡는다고 하죠.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동사 자체 ing 밑줄이 딱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동명사 아니면 이게 분사라는 거거든요. 분사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게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동사 자리에 ing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동명사 문제도 아니고 분사 문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동사 자리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면 그럼 얘는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죠. ing 자체가 동사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문장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요 세 번째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실전에서 어떤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어휘와 그리고 문법을 통하고 그다음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독해와 문법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요, 넘겨보시면 네 번째 생활 영어가 있잖아요. 예, 그 뒷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생활 영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생활 영어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지금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표현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빈출되는 표현들 중심으로 해서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인데 독해 쪽은 이제 많이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어는 80점 맞아도 된다는데 저는 독해 문제 풀면 많이 틀리면 3개 그리고 웬만하면 2개 틀립니다. 즉 10개 중에 8문제는 맞춥니다. 이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독해에서 경향은요. 기본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라죠. 변별력 있는 문제. 즉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대략 2문제에서 3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냉정한 말씀으로 만약에 제가 뭐 수험생분이 만약에 10개 중에 8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변별력 있는 문제 2문제에서 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인 독해 목표는 최대한 1개 이하로 막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독해에서 다 맞으시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 문법이라든가 어휘에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일단은 독해 자체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그 독해에서 어떤 그 착시 현상 같은 게 생기죠. 왜냐하면 10개 중에 8개 맞추면 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오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은 독해 쪽은 일단은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역시 또 진행되는 상황은 뭐냐면 처음에는 공무원 영어라고 하는 게 뭐 중구난방으로 독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제면 주제, 뭐 내용일치면 내용일치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각각의 유형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자,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유형별로 어떤 물어보는 어떤 정보의 질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이제 뭐 물어보는 거냐면 소재 물어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 뭐 물어보냐면 연결어구라든가 지시어 물어보는 문제고, 각각의 어떤 얻어야 되는 어떤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형별 접근을 통해서 각각의 유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시면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시면 각 유형별 문제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고 정확도를 향상한다 해서 일단은 반복을 통해서 일단은 각 유형별 익숙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에는 뭐냐면 영어는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세요. 시간. 왜냐하면 그냥 혼자 풀 때 영어만 따라 놓고 풀면은 점수가 좋은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풀려고 할 때는 쫓긴다는 거죠. 영어 때문에 시간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나오는 이제 리딩 스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리딩 스킬이라고 하면 스키밍을 많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장을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읽어서 답을 찾는 연습을 많이 시켰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글 읽기 원론에 충실한 빠르게 읽는 것과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것, 그 속도과 정독을 혼합시킨 리딩 스킬을 여러분들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어떤 스키밍을 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역관계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독해 자체를 만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문제 걸려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는 독해에서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약간은 뭐 답답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다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 많이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중요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듯이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단순한 어떤 건너뛰는 스키밍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도, 그리고 빠르게 그냥 또 뭐 예시 근거라든가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빠르게 확인하는 속독의 어떤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이제 파트로 해서 1년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뭐 어떤 단과가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그 종합반 개념이기 때문에 토탈 관리를 하죠. 토탈 관리.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좋은 건 물론 이제 기본 수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기가 막히게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독수를 혼자 반복하시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 수업을 하고 그 회독수를 좀 혼자 하실 때보다는 빠르고 그리고 뭔가 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단순히 영어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파트에 어떤 부분이 안 나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어떤 대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요는 뭐냐면 지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확률 자체를 많이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관리라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영어는 총 해서 이제 5가지가 되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편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자체는 끝이 없지만 공무원 영어에 어떤 점수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영어는 딱 이 정도만 하면 이 점수가 나온다는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서 기본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효율적인 반복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영어가 여러분들 시험에 발목은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는 구급 공무원 시험 중 난이도도 가장 높고 그리고 시험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험 기간 동안에 반드시 영어를 정복하셔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방문각 종로고시학원에서 30년간 재직 중이시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신 최필환 교무국장님의 종로 스파르타 합격의 길을 찾다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이권 행정학 선생님 또 영어의 박철선 선생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말씀이 계신 듯 했습니다. 항상 do it이란 거 있죠. 낮보담도 do를 갖다가 항상 가슴에 안고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종로 방문각 고시학원의 총괄 교무국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최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내년도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합격의 길을 찾다.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아주 제목이 참 멋있죠? 합격의 길을 찾다.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국어 공문에 관련된 전반적인 각 파트별로의 어떤 영역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합격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 우리 방문각 교육 그룹의 연역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각 고시의 교육 그룹은 1972년에 박용 회장님께서 설립하여 지금까지 40년의 긴 세월과 함께 합격의 절대 법칙이라는 진실된 참된 교육의 미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문각 교육그룹의 어떤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함께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학원, 그 다음에 출판,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다음에 컨텐츠 및 개발을 하고 있는 서일 시스템,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 발행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섹션 신문, 주간 고시기에.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통합교육의 원스톱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 쪽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종로 방문각 종로고시학원, 그 다음에 노량진의 남부고시학원, 그 다음에 남부경찰학원, 그 다음에
국공립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1단계를 거쳐야 하는 노량진의 임용고시학원, 그 다음에 강남의 강남고시학원, 이렇게 오프라인적으로는 크게 함께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합격의 길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무원은 일단은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국공립 학교가 되겠죠. 거기에서 근무하는 각 시도 교육청 공무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의도 1번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근무하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신분을 갖고는 우리 뭐 해군, 공군, 육군, 이런 그 국방부 쪽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 크게 국가직, 지방직, 각시도 교육청, 국회 사무처, 군무원 이렇게 구분이 돼서 크게 구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시험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공개 채용을 통해서 선발되는 방법, 그 다음에 경력 경쟁에 의해서 채용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들은 경력 경쟁은 의미가 없고 공개 경쟁을 통해서만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력, 경력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응시를 해서 합격만 하게 되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그게 바로 공개 채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급, 그 다음에 뭐 7급, 9급 이랬는데 저희들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는 9급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의 조직도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17부 3처 17층인데 얼마 전에 약간 어떤 일이 있어서 15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보시면 돼요. 맨 밑쪽 있죠? 이쪽에서 이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부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쪽 위에는 아니에요.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5급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조직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조직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에 대한 실시 기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채 시험에 7국어 공무원 하게 되면 직렬이 아주 많아요. 뭐 행정, 세무, 관세, 교정직, 출입국 관리, 감사 아주 그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직 기준에 한해서는 그죠? 안전행정부의 부처는 아주 방대하게 부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세종시로도 많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직렬에 응시하냐에 따라서 행정직, 세무, 관세 이렇게 직렬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렬별로 그러면 주로 어떠한 주요 업무를 하게 되느냐.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일반 행정직, 말 그대로 행정 파트니까는 전반적인 행정에 관련된 업무, 그게 일반 행정. 그 다음에 세무는 돈 받는 거, 부가세, 부과하는 거, 세율 관계.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은 교육 인적자원부에 관련된 그쪽의 업무에 부서된 행정군. 그 다음에 이제 교정직은 여러분들 교도소, 그죠? 보호직 마찬가지고 뭐 사회복직 이렇게 쭉 해서 직렬별로 이제 주요 업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제도가 되겠죠. 자, 9급 공무원. 우리가 이제 그 9급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그 궁금증을 많이 여쭈어 보십니다. 일단 9급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공무원이 있어요. 국가직 공무원은 매년 4월경에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경기도, 충청도 같은 우리나라의 각 지방 지자체가 있죠. 그쪽 공무원은 매년 5월경에 시험을 봤어요. 오늘이 바로 지방직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어요. 오늘 혹시 지방직 가신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세요?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 하이 서울. 서울시는 매월 6월경.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 시도 교육청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 서울 같으면은 서울에 있는 국공립 학교. 그 다음에 각 구에 있는 동부교육청, 중부교육청 있죠? 그쪽에서 근무하는 교육청 시험. 여기 이제 6월경인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육청 시험이 같은 날 시험을 보게끔 올해부터 시험 날짜를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지방직도 받고 교육청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날짜를 구분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같은 날 시험을 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는 얘기야. 교육청으로 갈 것이냐, 지방지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한번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지역 제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궁금할 거예요. 지역 제한이라는 것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가직 공무원 지역 제한, 거주지 제한 없다.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은 지역 제한이 있다.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현재 살고 있고 주민등록 거주지가 서울에 되어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방자치제니까 경기도에 되어 있는 사람만 와서 시험을 보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한양에 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호 개방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우수한 인재들이요, 서울에 와서 합격을 해서 공무원을 해라. 그래서 서울시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청 시험 역시 이것도 지방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주민등록상 해서 합산해서 3년 이상 인자 이런 것도 그쪽 지역에 응시할 수 있다. 나중에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여쭤보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관련된 시험 과목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2013년부터 시험에 대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공통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모든 직렬은 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입니다. 필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선택 과목이 2과목이 들어갑니다. 이제 쭉 해서 이제 사회, 과학, 수학이 새롭게 신설된 과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도 꼭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시험 과목에 넣어서 그들에게도 응시의 기회를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택 과목을 주어져서 아주 많은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어차피 공통 과목은 할 수 없이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건데, 굳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 시험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주어지면서부터 합격 점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그죠? 조정 점수라는 것을 도입을 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능 보셨어요? 수능할 때 조정 점수 했었죠? 수능을 안 봤습니까? 하도 오래됐습니까? 졸업한 지가? 이제 조정 점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공통 과목은 똑같이 다 의무적으로 필수니까.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5과목, 6과목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선택 과목을 2개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점수를 똑같이 부여할 수 없고 똑같이 점수가 나오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조정 점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점수를 선택 과목에서 주어져서 누구한테는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걸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조정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 김갑돌이가 선택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제일 점수를 맞은 B란 친구는 60점이 나왔어요. 한 친구는 100점이 나왔고 선택 과목에서 한 친구는 60점이 나왔고 물론 뭐 중간에 있는 점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요 100점과 60점의 점수 차이는 몇 점 차이가 나요? 40점이 나죠. 이거는 원점수 기준까지 포함해서 40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 조정 점수를 해 봤더니만은 이 100점 맞은 친구하고 요 60점 맞은 친구가 요렇게 변해버렸어요. 국가직에서는 6497, 지방직에서는 6610, 서울시에서는 675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40점의 큰 차이가 났지만은 결론적으로 조정 점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선택 과목은 그다지 크게 점수 차이의 어떤 것들이 갈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만이 합격을 하고 어떤 과목을 생각하면 떨어지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조정 점수의 적용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된다고만 아시면 돼요. 또 좀 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또 더 알고 싶으면 이따가 또 개별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부터 공부하는 학습에 대한 전략이 좀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자 조정 점수 때문에 필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이 필수 과목의 세 과목은 점수가 변하지가 않아요. 원점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 80, 세 과목이 80 나왔어요. 그러면 38에 240이죠? 240이 그대로 가요. 이거는 조정점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었다. 선택 과목이 주어져서 조정점수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한테 그냥 무리 없는 과목으로 선택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충실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기본에 관련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뭐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했을 때도 항상 매번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내용.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합격을 할 때의 공부 방법이랑 맨 똑같아요. 기본이 중요하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스타하게 되면 또 문제풀이에 대한 감각을 열심히 익혀줘야 됩니다. 우리 이 공무원 시험은 논문을 작성하는, 논술을 작성하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다. 객관식 시험이다. 누가 주어진 시간에 시험장에 가서 빨리빨리 정답을 정확하게 순간적인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찍느냐. 그게 합격과 불합격이에요. 그죠? 그러한 어떤 그 스킬과 테크닉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근래 와서는 가산점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부여의 점수가 많이 축소가 돼버렸어요. 그죠? 뭐 예전에는 좀 이렇게 뭐 5점, 3점 했는데 근래 와서는 0.5, 그 다음에 1%.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함께 학습 가이드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대체 몇 점 정도가 나와야만이 합격을 합니까? 우리 학생. 아니, 그냥 허심탄회하게 500점 만점 기준에 5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나와야만이 합격할 것 같아요? 응? 480. 우리 저쪽에 지금 저와 눈이 마주치는 이 학생 470점. 우리 올 혼자서 아주 모자를 아주
날씨도 더우신데 모자 쓰고 몇 점? 400점. 우리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학생 450점 정도. 자, 볼까요?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국가직 공무원 합격 커트라인 점수예요. 보게 되면은 일반 행정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한 400점 정도, 그죠? 400점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기왕이면은 꼭 이 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 높이 잡자는 말이지. 한 450점. 그죠? 그래야만이 제일 먼저 발령이 나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부처에 갈 수 있습니다. 발령을 할 때는, 합격해서 발령할 때는 성적순위예요. 인생은 성적순위가 아닙니다. 근데 발령할 때는 반드시 성적순위로 발령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고득점을 붙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고 면접을 보게 돼 있죠. 쭉 면접의 운영 방식인데요. 뭐 크게 면접에 또 너무 고민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난 면접 못 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필기시험 합격하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면접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어떤 그 기량을 발휘하시면 돼요. 또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뭐 면접 방식 이렇게 돼 있고 근래에 와서는 예전하고 조금 바뀐 것은 사전 조사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전 조사를 해서 제출해서 그걸 갖고 같이 함께 주고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평정하는 부분은 정신 자세, 그 다음에 어떤 응용 능력, 그 다음에 의사표현과 어떤 정확성과 논리성, 그 다음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죠? 맨날 돈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이거 아주, 공무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창의력과 의지력, 그리고 얼마만큼의 발전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면접의 평정 방법. 그래서 보시고요. 함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가이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 와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요즘은 추가 합격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는 좀 뭔가 밀려갖고는 아무튼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서 등수에, 그죠? 그러면 이제 꼴등에서 약간 좀 밀려나고는 안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또 추가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합격을 했는데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임용을 포기하실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직도 합격, 지방직도 합격, 다 합격을 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진짜. 그러면은 이 학생은 분명히 한 군데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포기한 곳에 결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그러면 누굴 채워야 되느냐? 추가 합격자로서 그 합격자 간 곳을 갖다 채워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용 포기가 생길 때 그러한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요즘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관련된 복지 혜택.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공무원 되면은 좋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죠? 뭐 복지 혜택, 노후 보장, 그 다음에 생활 안정, 정년 보장된다. 뭐 이거. 자, 이제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관련된 커리큘럼, 과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가 남보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먼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이런 것도 되겠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아무튼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과목이 되는데 저희 학원의 강사님들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선생님들이 두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한 매력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국어는 김철민 선생님,
김원 선생님, 그 다음에 영어에 아까 방금 오셨던 박철선 선생님, 그 다음에 오동훈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사에 박기훈 선생님, 정민혁 선생님.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그냥 행정학의 이원 선생님, 행정법 김영석 선생님, 사회는 심현보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의 틀과 개념을 정리해주는 가장 바늘과 실 같은 나의 스승과토 같은 존재입니다. 기본서입니다. 방문각 2015년판 신간교재입니다. EBS 방송교재로 함께 기본서 문제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 책 갖고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계속해서 틀을 잡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의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1단계 기본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느 정도 이론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예전에 뭐 수능을 공부하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출 문제는 곧 예상 문제다. 그죠? 기출 문제는 또한 곧 답이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의 흐름은 바로 예상 문제예요. 기출 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력 배양을 갖다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틀린 문제, 학창시절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선생님께서도 맨날 얘기하시죠. 오답 노트 정리하라고. 오답 노트 정리. 그래서 실전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마지막 이제 실탄을 장비해서 갈 수 있는 최종 마무리 과정.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계속 순환적으로 이제 보완하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 기본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 학원에서는 아무튼 3가지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2개월 단기, 그 다음에 연회원 코스 1년간,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종로 스파르타 100% 합격 목표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학교 재학 중이에요. 뭐 1, 2학년 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학원에 길게 아마 수업은 못 들으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게 맞게끔 해서 수업 선택을 하시고 공부의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좀 여유가 된다. 나는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또 어떤 반을 선택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종로 스파르타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관련반이 주어집니다. 그 스파르타 반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다. 그래서 2개월 기본서 해독 잡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연회원 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파르타 요 화면을 잠시 한번 좀 보면서 잠깐 좀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좀 할까요? 지금 현재 축구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지금 이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야, 이거? 지금 상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아주 푸짐한 제 마음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월드컵 축구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빨리. 어디? 브라질.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자, 정식 문제 나갑니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의 수도. 예. 어? 죄송합니다. 다시 브라질 수도. 제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브라질의 수도. 어디? 브라질의 수도가 어디? 거기는 저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기 이렇게 저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죠? 예수 이렇게 있는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브라질. 예.
축하합니다. 예. 상품권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파울로 알고 있어요. 난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브라질리아라고 하시고, 요거 세계사 지리니까 사회 선택하신 학생들은 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이제 쭉 이제 하시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번 이거 화면 보셨죠? 자기 관리가 안 된다면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종료 스프라인데, 자, 한번 쭉 한번 어떤 그 예를 한번 이렇게 해놔봤습니다. 혼자 해보겠다는 김모분.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경각심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사수생 이 모양. 그 다음에 코스프레 한 김모분. 그 다음에 맨 밑에. 요거 가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예. 힘들죠? 공부하면 그죠? 그죠? 또 같은 또래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가끔 차도 한 잔 나누고 점심 한두 개 하다 보니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러벌리가 돼버립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반을 통해서 좀 더 관량적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냥 어떤 절대평가의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온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경쟁자예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속으로 독한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눌러줘야 돼요. 밟고 내가 가야 됩니다. 이 친구를 떨어뜨리면 내가 붙는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수많은 이 내용은 기존의 합격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스파르타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기 통제, 체계적인 학습, 학습의 습관,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함께 주어져서 함께 나가줘야 됩니다. 맞물려서. 그렇지 않고서는 합격이라는 그 길은 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노하우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은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집중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생활적인 어떤 재관리의 정확한 컨설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혹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통제입니다. 방목형은 결론적으로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그냥 자습하세요. 알아서 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입 관리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출결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침 8시에 오셔야 돼요. 스파르타반은요. 그래서 나 출근했습니다. 체크하실 겁니다. 철저한 출결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잡아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출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어떤 배양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나 그냥 가서 공부할래요. 공부합니까? 응? 아까 영어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영어에 대한 그 중요성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통계치를 갖고 있어요.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은 역시 공무원 시험 자체가 일단은 흥미가 없고 힘들어요. 본인 자신이.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떤 집중 강화 프로그램을 스파르타반을 통해서는 또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학습 지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만큼은 9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시면서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이런 걸 빨리빨리 진단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단의 어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공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합격의 예측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응시생들의 어떤 성적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누적 성적의 데이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전략 제시도 알고, 내가 이 정도의 성적이면은 내가 가고 싶어 한 직렬 쪽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은 약간 좀 나보다 낮은 쪽으로 해야 할지, 이러한 유리한 합격의 전략도 매우 필요합니다. 실례로 그런 예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받고 제가 실제로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아. 근데 합격 전에는 충분히 들어가는데 꼭 이 친구는 교육행정직, 뭐 검찰 사무직 이런 쪽만 가고 싶대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조금 점수를 좀 낮추어서 잠깐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 어떻게 본인이 간다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이 친구는 또 한 해가 또 그냥 가버리겠죠. 조금 더 낮추어서 뭐 정보통신부라든가 이런 쪽을 써서 붙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본인은 꼭 검찰 사무직을 가야 되고 교육행정직을 가야 된대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분명히 자신한테도 그런 현상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 걸 반드시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의 현재 위치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시험의 회차별로 성적 변화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죠.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물론 각 학생별로 조금의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계속 성적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갖다가 해주는 쪽으로 공부의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전략 과목, 취약 과목, 그러니까 5과목이 모두 다 평균적으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죠, 그죠? 근데 이제 반드시 어떤 취약 과목이 있고 그 취약 과목에서도 취약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걸 항상 진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을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영어 과목에서 어휘쪽, 복합적, 그 다음에 그래머, 그 다음에 리딩, 그 다음에 생활 영어 쪽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느 쪽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내 점수, 그 다음에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 상위 10%의 응시 점수, 이런 것도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만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략적인 공부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나의 이제 최종 어떠한 시험장 가기 전에 예측 모의고사를 보니까는 내 점수, 내 위치, 응시자의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할 수 있죠. 이 데이터는 저희 학원에만 나온 데이터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응시생,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는 학생, 저희 학원, 저희 계열 학원 모든 학생들의 그런 몇천 명의 데이터가 이제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쪽이 조금 유리할 것 같아. 현재 내 위치가, 그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타직률과 내가 강요하는 직률과의 어떤 비교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학생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성남시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성남시, 과천, 안양 이런 쪽은 컷한 점수가 엄청 높아요. 그죠? 성남시가 경기도가 아니야. 그냥 서울이야, 서울.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포천, 양구, 포천 쪽. 이런 쪽은 어때요? 컷한 점수가 어때요? 당연히 낮겠죠. 이런 것도 어떤 데이터의 분석이 될 수 있죠. 나는 죽어도 포천 안 갈래요. 그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의 수험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생활 지도, 그 다음에 우수한 집단들이 모여서 항상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매번 저희들이 배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담임 교사가 매번 확인을 해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자율적이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담임 교사제로 스파르타반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스파르타반의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7월부터 내년 상반기 시험이죠.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몇 개월이죠? 1년 12개월 딱 나오네, 그죠? 그러면 12개월 동안 쭉 학원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건 스파르타반만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침 데일리 영단어 테스트,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또 공통과목, 중요한 공통과목의 데일리 하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정규적인 반, 그 다음에 언어식에 가서는 기출문제 특강, 단원별 문제풀이 동영, 또 정규 수업 끝나고 저녁 때는 각 과목별로 영어 집중하면서 공통 과목의 특강, 이런 것들이 이 1년의 프로그램 속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맞춰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9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에서 5월, 이렇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명. 합격이란 그 부푼 단어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일한 똑같은 주어진 시간 속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가 합격과 불합격의 길은 천지 차이다. 라는 사실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전념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예를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왼손과 오른손으로 내 이름을 썼을 때 당연히 오른손 글이 예쁘고 잘 쓰지죠. 그죠? 왼손은 어떻게 해요? 울퉁불퉁하고 정신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수준, 여러분들의 수준은 왼손 글씨입니다. 오른손으로 예쁜 글씨는 뭐예요? 그게 나의 목표예요. 목표라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습관입니다. 공부를 하든 뭐를 하는 간에 아무튼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스파르타반 오전 아침 8시 나와서 밤 10시까지 있는 거 처음에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괴로우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의자에 앉아있는 내 엉덩이가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엉덩이가 가벼우면 안 돼요. 무거워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은 선천적으로 좀 어떠한 재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객관식 시험은 굳이 재능까지는 크게 요구하지는 않는 듯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려주신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맨 처음 학원에 나와서 맨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나가십시오. 저는 거의 한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친구는 반드시 행동 자체가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2015년도에는 공무원 시험에 꼭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어느 직이든 간에 합격을 하셔서 공직의 길을 갖다가 함께 성실하게 하시고 좋은 어떤 그 인생의 관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국업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을 찾다에 오신 우리 수험생 준비생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약속한 대로 경품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오신 분들은 아주 그 행운이 많이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할까요? 3등 두 분입니다. 10만 원 그 할인권, 수강권 할인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스파르타반하고 연예원 등록하신 분들한테 10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등 한 분입니다. 이게 30만 원이네요. 수강 할인권. 요 2등 하신 분은 그러니까 스파르타반에 등록하시게 되면은 30만 원 할인 혜택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반이 총 얼마인데 여기에 당첨되시게 되면 요 30만 원을 공제해서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요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스파르타반에 오시게 되면은 등록하신 분들은 갤럭시 노트를 함께 지급됩니다. 이게 상당히 화면이 좀 크고 괜찮아요. 근데 요것을 뭐 영화 다운받고 뭐 음악 다운받고 이래라고 제가 드린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공무원 강의한 이론반하고 문제풀이가 지금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방문각 계열 쪽에 선생님들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을 좀 올려주세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운해서 다시 또 탑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영화 다운 받지 마세요. 혹시 영화 다운 받아서 나한테 걸리면은 제가 바로 갤탭 압수하면서 퇴실시켜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함께 행운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등 하신 분, 오늘 1등 하신 분한테는 한 분입니다. 이거 저도 갖고 싶은 건데 좋겠네요. 뭔 줄 아세요? 이거 리쌍, 게리하고 기리하고 김예림이가 선전했던 거 아시죠? 소니 헤드폰. 네. 이거 블루투스 함께 됩니다. 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요거 1등 하신 분한테 헤드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실 때 설문지 하나 좀 적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상품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문화상품권 나가시면서 제출하면서 또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3등부터 할까요? 3등부터 할까요? 이거 또 저희가 하게 되면은 또 뭐게 주최 측이 뭐 짜고 친다고 그래서 누가 하실래요? 뭐 오신 분이 직접 나는 내 것을 내가 한번 뽑아보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나오세요. 내가 한번 하겠다. 저 커플 되시는 분들, 그 남자친구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친구예요? 원래 처음엔 다 친구야. 처음엔 다 친구가 되는 거야. 그쪽은요? 그쪽은 부부? 예. 그러면 나오세요. 그 남편분이 나오셔. 그 남자분이 이럴 때 좀
자, 이미정 씨? 가셨나 봐요? 그러면 안 계시면 할 수 없죠. 이종욱 씨. 홍세희 씨. 홍세희 씨. 가셨어요? 이성준 씨. 이성준 씨. 이수정 씨. 중간에 나가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아니, 아까 중간에 나가신 분 계세요? 송채영 씨. 송세영 씨 계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2등입니다. 30만 원 할인권입니다.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지금 현재 눈독을 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문혜수 씨. 자, 축하하고 마지막 1등은 잠시만요. 1등은 우리 부인 되십니까? 사모님 나와서 뽑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좋은 꿈을 꾸셨나요? 네. 뭐 음악 좋아하시죠? 네, 좋습니다. 뭐 잘 알아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님. 아니.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그 1등 상품인데 그렇게 드리면 안 되죠. 여기서. 아니, 저쪽, 예. 예,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폼으로 그냥 이렇게. 예. 잠깐 돌아서실래요? 잠깐 돌아서셔갖고 우리 이제 카메라 쪽을 향해서 한번 좀 포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